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 삶은 혈연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연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형제자매. 같이 울고 싸우고 웃으며 자란 사이인데 왜 나이 들수록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엔 남보다 더 먼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연락을 안 하나? 혹시 나만 이렇게 멀어진 걸까? 형제랑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고민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연락이 끊긴 형제, 부모님 장례식 이후 자주 보자 다짐했지만 명절 때 한두 마디로 끝나는 사이. 이건 정말 흔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걸 미안함으로 느낄까요? 왜 가까이 있어도 어색하고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도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형제자매가 없으면 정말 외롭고 불행할까요? 혈연 없이도 충분히 따뜻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5가지 이유와 해답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같은 밥 먹고 자랐어도 나이 들수록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돈 쓰는 방식, 가치관, 하루의 속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오빠랑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60대 후반의 윤영자 씨는 명절만 되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TV 뉴스 소리만 나와도 분위기가 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무조건 시대 탓, 나는 사람 탓. 말 섞을수록 서로 피곤해요. 어릴 적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눈치만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동생이랑은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저는 돈을 저축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걔는 매달 호캉스 다니더라고요. 전직 공무원 김태호 씨는 경제 개념이 달라진 동생을 보며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형제끼리 돈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냥 서로 거리 두게 되더라고요. 심리학자 단번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즉, 아무리 혈연이라도 생각의 결이 다르면 오히려 낯선 사람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도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린 왜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형제는 돌봐야 할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자랐다고 평생 돌봐야 하나요?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은 의무가 따릅니다. 배우자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하지만 형제는요? 나이가 들면 언젠가부터 의무도, 책임도, 명분도 사라진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60대 김선영 씨는 작년에 남동생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병을 부탁받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병원에서도 남 같고 대화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가족이라기보단 예전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퇴직한 60대 남성 김태준 씨는
형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형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미안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요. 그때 고마웠지만 그걸 평생 갚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형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고마운 기억은 간직해도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호 책임감이 약한 관계일수록 심리적 거리감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형제는 법적으로 보호자도 아니고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이 완전히 분리되죠. 그래서 형제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거를 공유했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에리히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책임과 돌봄, 존경이 동반될 때 비로소 유지된다.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했던 관계로 남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나 자매에게 연락이 뜸해졌다고? 내가 너무 차갑나? 가족 간엔 그래도 챙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셨다면 그 감정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무가 아닌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과거 감정의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니까 다 잊고 잘 지내야지. 그런데 왜 마음이 자꾸 걸릴까요? 어릴 적 겪은 감정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받은 감정은 사소해 보여도 오래 깊게 남습니다. 형제 사이의 기억보다 더 강하게 관계를 좌우하는 건 그때의 감정입니다. 60대 여성 박정숙 씨는 셋 중 둘째였습니다. 첫째 언니는 뭐든 잘했고 막내는 어리다고 봐줬죠. 저만 늘 눈치 보고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자란 후에도 가족 모임에서 첫째 언니가 하는 말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정숙 씨가 말하면 너도 말은 잘하네 하고 흘려들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땐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지금도 언니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윤호 씨는 삼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형들은 공부하라고 방에 들어가 있었고 나는 엄마 심부름, 동생 돌보기 다 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 형이 하는 말이 걸렸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편하게 살았잖아. 걱정도 없고. 그 말 한마디에 윤호 씨는 지금도 형과 어색합니다. 나 혼자 다 감당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형이 야속하죠. 심리학자 다니엘 시겔은 감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감정을 이해하고 꺼내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를 애써 잊으려 하거나 무시한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꾹꾹 눌러둔 감정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상황 하나에 툭 튀어나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상처는 과거가 아닌 기억의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혈연은 바꿀 수 없어도 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 늘 참고 양보했는데 그땐 아무 말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해요. 이런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형제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지켜내는 일이 어릴 적 형제 간의 의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전엔 그렇게 친했던 형제보다 요즘은 며느리, 손주, 친구가 더 가까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같이 자란 사이일 뿐 지금 같이 살아가는 사이는 아닙니다. 최미자 씨는 큰언니보다 동네 친구 순자 씨와 더 자주 연락합니다.
언니는 지방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해요. 그런데 순자 언니랑은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꼭 전화해요. 아프면 약 챙겨주고 같이 시장도 가고요. 형제라는 이름보다 지금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명수 씨는 손주를 돌보며 지냅니다. 형님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인사 정도 해요. 지금은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며느리랑 반찬 얘기하는 게 더 현실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혈연보다도 매일 같이 사는 가족이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지금 내 하루를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죠. 심리학자 로빈 던바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숫자가 2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 나누는 사람에게 정서적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보다 며느리가, 조카보다 손주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내가 그들과 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혈연이라도 삶을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게 지금의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 5번째, 새로운 관계가 때론 형제보다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정말 그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롭게 만난 인연 속에서 더 큰 위로와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같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사람 사이의 유대는 같이 보낸 시간과 함께한 경험, 그리고 마음을 나눈 순간들로 깊어집니다. 형제라도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이보다 매주 만나 웃고 울고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더 깊은 유대감을 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69세 윤순자 씨는 은퇴 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섞었는데요. 1년 지나니 같이 여행도 가고 가족 얘기도 해요. 한 분은 남편 잃고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다들 돌아가면서 집에 밥해다 드렸어요. 순자 씨는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해줄까 싶어요. 이젠 이분들이 제 또 다른 가족이에요. 74세 김영자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러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순애 씨와 3년째 절친입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일만 하던 사이였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병원 간다고 하니까 순애 씨가 혼자 김밥 싸와서 병원까지 같이 가줬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심리학자 에드워드 디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관계에서 더 깊은 만족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형제는 태어날 때 주어진 관계지만 친구와 이웃은 내가 선택한 인연입니다. 그 선택에서 오는 신뢰와 안정감은 때로는 혈연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 더 크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의 정서적 지지가 함께 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행복도는 가까이서 소통하는 사람 수보다 그 관계의 깊이와 정서적 만족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가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는 과거의 인연이고 새로운 친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와 공감하고 나를 이해하고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그게 바로 진짜 내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정말 형제자매 없이도 평생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곁엔 가족도 자주 연락하는 형제도 없는데 이 외로움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괜찮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혈연이 아닌 인연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혈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내 곁의 사람과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진짜 의지가 되는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실제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도와주는 사람.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은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랑은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예요. 오히려 딸, 친구, 엄마랑 더 자주 연락해요. 요즘은 그분이 더 가까운 가족 같아요.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일 뿐, 사랑의 농도가 약해진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젊었을 땐 가족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마음 맞는 사람과 선택한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누가 피를 나눴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맺은 관계일수록 유대감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가족보다 내가 좋아서 만나는 친구 한 명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법이죠. 세 번째, 비교 없는 관계는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형제 사이에는 어릴 적부터 은근한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부모님을 챙겼는지. 이런 감정의 흔적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연이 아닌 인연에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이랑 산책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기대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냥 나답게 있어도 되니까요. 그 편안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감정이 아닐까요? 네 번째, 진짜 만족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사람이 곁에 많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보듬고 돌보는 일이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과의 화해가 삶을 평온하게 만든다. 에픽테토스.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내 안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는 연습.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인연은 지금 이 순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취미 모임, 평생 학습,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어디서든 새로운 인연이 자랍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행복도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젠 혈연보다도 공통의 관심사와 정서적 교감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수채화 수업 다니는데요. 같이 배우는 분 중에 저보다 10살 어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줘요.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앞으로 만날 누군가가 가장 따뜻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입니다. 어릴 적엔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마음이 섞인 관계가 더 따뜻하고 오래갑니다. 형제자매와 연락이 뜸해졌다고 죄책감이나 외로움 느끼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돌보는 나 자신이 가장 단단한 인연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은 내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곁에서 가장 자주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형제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